주홍 글씨 13. 헤스터의 다른 일면. 헤스터 프리는 어제 팀즈데일 목사와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목사의 몸이 형편없이 약해진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의 신경은 완전히 창난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고 정신력은 어린애보다도 더 약해져 있는 듯했다. 그의 지력만은 옛날과 같은 정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뿐더러 병에 걸린 사람 특유의 정력 때문에 머리가 더 명석해져 있었지만 그의 정신력은 너무 힘이 없어서 어린애처럼 땅 위를 기어다닐 정도였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 헤스터는 목사가 마땅히 느껴야만 되는 지당한 양심의 가책 말고도 그의 행복과 평화가 어떤 흉측한 음모에 의해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가엾게도 절망에 빠진 목사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헤스터인지라 목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찾아낸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온 세상에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애원하면서 전신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감동하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그가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권리라고까지 헤스터는 생각했다. 긴 세월을 사회로부터 제외되어 살아오는 동안 객관적인 표준에 의해 선악의 관념을 가늠하는데 헤스터는 너무 서툴렀지만 이 목사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지고 있지 않은 책임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니, 적어도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자기와 인간 사이를 묶어놓는 인연은 꽃과 비단과 금과 그 밖에 무엇이건 물질적인 인연, 이미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와 목사 사이에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유대가 있었다. 다른 모든 인연이나 유대가 그렇듯이 여기에도 의무가 따랐던 것이다. 헤스터가 처한 지금의 처지는 그녀가 최초로 치욕을 당하던 때와는 좀 사정이 달라졌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젠 폴도 7살이 되었다. 놀라운 솜씨로 주홍 글씨를 수놓아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헤스터의 모습은 이제 주민들에게 낯익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회 대중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존경심을 받게 되는 법이다. 헤스터 프린의 경우도 결국 그렇게 되었다. 또 이기심이 자극되지 않는 한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잘 우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미워하는 감정이란 원래의 저기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는 한 점차로 사랑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간다. 헤스터 프린에게는 이런 자극이 없었다. 그녀는 절대로 사회 대중과 싸우는 일이 없었고 철저한 박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했다. 자기가 받은 고통의 대가로 사회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내세우지 않았다. 또 사회의 동정심에 매달리는 일도 없었다. 또한 그녀가 동떨어져서 수치스러운 세월을 보낸 7년 동안 한 점의 더러움도 없는 순결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호감을 샀다. 인간이라는 처지에서 보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희망도 욕망도 없었으니 이 가엾은 방랑자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덕행을 존중하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헤스터는 세상의 특권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누구나가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마시며 자기의 손을 늘려서 자기와 펄의 끼니를 이어갈 뿐이었다. 또한 남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같은 피가 통하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넉넉지 못한 자기 살림살이를 쪼개어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일은 아무도 그녀를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성질이 못된 빈민들은 규칙적으로 그들의 집 문간에 갖다 놓는 음식이나 또는 왕의 옷에 술을 놓을 만한 솜씨로 만든 옷가지를 받은 대가로 악담을 퍼붓는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도시에 몹쓸 병이 만연했을 때도 헤스터만큼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도 없었다. 재난이 있을 때는 사회 전체가 당하는 것이건 개인이 당하는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즉시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걱정거리로 침울해 있는 집에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함께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찾아갔다. 마치 그 침울한 정황이 매개체가 되어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자격이 생기기나 한 것과도 같았다. 가슴에 수놓은 그 글씨는 이 세상의 것 같지 않게 빛나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다른 곳에서는 죄의 표지인 그 글씨도 이런 환자가 있는 방에서는 촛불이 되었다. 병자가 임종하는 순간에는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내세의 길에까지 그 빛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 세상의 빛은 차차로 흐려지고 내세의 빛은 아직 비치지 않을 때에 헤스터의 빛은 그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발을 내디딜 자리를 찾게 해주었다. 이런 위급한 때일수록 헤스터의 따뜻한 인정스러운 천성이 드러났다. 모든 요구에 빠짐없이 응답하고 또 제 아무리 큰 요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포용해주는 인정의 생물과도 같았다. 지옥의 표지를 단 그녀의 가슴이건만 베개를 찾는 병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운 베개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가 임명한 자선의 수녀였다. 아니, 사회나 그녀가 다같이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는 예상치도 않았건만 어느 틈엔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직분을 맡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 글씨는 그녀의 천직을 상징했다. 그 여인의 도움이 어찌나 컸던지 그리고 어찌나 힘차게 일하고 따뜻한 동정심을 보여주었던지 사람들은 헤스터가 달고 있는 주홍 글씨 A자를 원래의 뜻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A자는 유능하다, 에이블, 는 낱말의 머리 글자라고 했다. 연약한 여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굳센 힘을 헤스터 프리는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집에만 찾아들었다. 근심이 가려지고 새로운 햇빛이 비칠 때에는 그녀의 모습이 사라진다. 그녀의 그림자는 문지방 너머로 사라진다. 그녀가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의 가슴속에 서로 감사한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 감사의 보수를 받기 위해 뒤돌아보는 일조차 없이 한 식구처럼 도움을 준 이 벗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을 거리에서 만나도 고개를 들어 그들의 인사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굳이 그들이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녀는 가슴에 주운 글씨를 손가락질해 보이며 지나갔다. 이것이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도 겸손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겸손의 미덕이라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다. 대중의 마음은 제멋대로 변하는 것이어서 사실 하찮은 정의이지만 누구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관용을 애원한다면 당연 이상의 보수도 서슴지 않고 풀어주는 수가 있다. 사회는 헤스터 프린의 태도를 이런 애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과거의 희생자였던 그녀에 대해
그녀가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이상으로 호의에 찬 얼굴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정치가들이나 상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헤스터의 이런 착한 성질의 심화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들이나 서민층이나 편견을 가진 점에서는 똑같았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편견이 이성이라는 철통 같은 틀 속에 갇혀 있었으므로 그것을 제거하기가 한층 힘들었다. 그러나 굳게 찌푸린 그들의 주름살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의 자비롭다고까지 할 표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공중도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높은 양반들의 동태는 대체로 이러했다. 그런 반면에 사생활에 있어서의 개개인들은 이미 헤스터 프린의 과실을 깨끗이 용서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주홍 글씨를, 그녀가 그토록 지긋지긋한 속죄의 생활을 감수한 그 죄의 상징이 아니라 그 사건 이래로 그녀가 쌓은 선행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었다. 수놓은 표지를 달고 다니는 저 여인을 아십니까? 하고 그들은 객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저 여인이 바로 우리 헤스터,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헤스터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병든 사람에겐 위안을 주는 헤스터죠. 인간에게는 남의 이야기라면 아무리 나쁜 이야기라도 화제로 삼는 경향이 있어서 헤스터의 지난날의 추문을 속삭이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속삭인 바로 그 사람의 눈에도 그 주홍 글씨는 수녀의 가슴에 단 십자가를 보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주홍 글씨는 그것을 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일종의 신선한 느낌을 주어 이 느낌으로 해서 무슨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다. 가령 도둑들의 굴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표적이 그녀를 보호했을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인대원이 그녀의 표적에다 화살을 겨누어 쏘았는데 그만 떨어져 버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 이 표적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녀의 대사회적 지위가 헤스터 프린의 마음에 주는 영향은 강력하고도 특이한 것이었다. 그녀의 경쾌하고도 우아한 성격의 새싹들은 이 빨갛게 단 낙인으로 말미암아 시들어버린 지 오래더라. 남은 것이라고는 다만 거칠고 앙상한 윤곽뿐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로 하여금 그녀를 싫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육체도 똑같은 변화를 겪었다. 그 원인의 하나는 그녀가 옷을 일부러 검소하게 차려 입었다는 데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여인의 태도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그 풍부하고 윤택 있던 머리카락도 잘라버렸는지 아니면 모자 밑에 감추었는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물결치는 것이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런 변화도 애석한 변모의 하나였다. 헤스터의 얼굴엔 사랑의 여신이 깃들일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헤스터의 몸매는 비록 당당하고 대리석 조각 같은 것이었지만 정열의 여신이 꿈에라도 그녀를 품에 안을 생각은 안 할 것이다. 또 애정의 여신이 베개로 삼을 젖가슴이 없어진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밖에도 큰 이유가 있었다. 그녀를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만드는 어떤 성질이 없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가혹한 경험을 치르고 난 여자의 성격이나 신체에 흔히 찾아드는 운명과 같은 것이었고 또 엄숙한 생장의 길이기도 했다. 단지 부드러운 마음씨만을 가진 여성이었다면 그만 죽어버렸을 것이고 죽지 않고 살려면 그 마음씨를 짓눌러버리거나 결국 마찬가지 얘기지만 노출되지 않게 짓밟아 두 번 다시 표출되지 않도록 가슴속 깊이 접어두어야만 되었던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가 더 정당한 이론일 것이다. 과거의 여자였다가 무슨 일로 여자다움을 잃은 그녀를 다시 변모시킬 마술의 손이 닿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여자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헤스터 프린이 앞으로 이런 마술의 손에다가 변모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대리석같이 찬 헤스터의 인상은 그녀의 생활의 열정과 감정이라는 것으로부터 사색적인 것으로 크게 변했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여자, 사회에 대한 교섭이라고는 전혀 없고 다만 펄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여자, 가령 옛날의 지혜를 되찾고자 하는 자신의 희망을 경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외톨이인 여자. 이 여자는 사회와 자기를 연결하는 사슬에 끊어진 조각을 팽개친 여자였다. 사회의 율법은 이제 그녀의 정신적인 율법이 될 수는 없었다. 때는 이미 인간의 지성을 해방시켜서 몇 세기 이전에다 비하면 한층 넓고 한층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었다. 군인들이 귀족이나 제왕을 쓰러뜨린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였다. 이들보다도 더 대담한 사람들은 구식의 편견을 만드는 체제를, 이 체제에는 낡은 사고방식이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 무너뜨리고 재편성하고 있었다. 비록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평소에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이론 세계에서는 그러했다. 그래서 헤스터 프린도 이런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이미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만약 이런 자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홍 글씨에 표시된 죄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헤스터는 이런 사색의 자유를 몸에 익히고 있었다. 뉴 잉글랜드의 어느 집에도 감히 찾아들지 못할 생각이 해안에 자리 잡은 쓸쓸한 오두막으로 그림자처럼 찾아와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만약 이 방문객들이 그녀의 현관을 노크하다가 남의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집 주인은 이 방문객들을 악마나 다름없는 위험한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가장 대담하게 사색하는 사람일수록 사회가 요구하는 형식적인 통제에 대해서는 더 온순한 태도로 조화시켜 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들은 사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사색만으로 충분했다. 헤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펄이 태어나주지 않았더라면 사태는 매우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그녀가 앤 허친슨과 손잡은 종파의 시조가 되어 우리 역사책에 이름이 올랐을지도 모른다. 헤스터에게는 예언자의 일면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청교도 사회의 기초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그 당시 가혹한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딸을 교육하는데 이 어머니는 사색에 대한 열정의 발산처를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 여자의 육신을 빌려 여성의 싹과 꽃을 위탁하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라도 잘 키워야 한다고 헤스터에게 적의를 품었다. 어린이의 성질 속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헤스터는 혹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무슨 잘못이 아니었나, 즉 엄마의 불륜의 정열이 넘쳐흐른 소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스터는 마음이 괴로울 때면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인가 또는 잘못된 일인가를 수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사실상 여성 모두의 운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울한 의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움텄다. 여자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신의 생활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부정적 단안을 내렸고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렸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사색적인 기질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법이다. 히스터는 자기 장래에 전혀 가망 없는 인물을 내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사회 모든 조직을 파괴하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 또 여성이 공평한 지위를 획득하려면 본성, 아니 남성의 본성으로 화해버린 오랜 전통적인 습성을 본질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여자는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곤란이 해결된다 할더라도 여성 자신이 좀 더 강력한 변화를 겪기 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혁의 이익을 충분히 거두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되면 여성의 영적인 본질, 여성의 가장 진실한 생명이 깃들여 있는 바탕, 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성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해결될 수가 없다. 만일 감정이 때때로 우세를 보이면 이러한 문제들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헤스터 프린의 심장이 이미 정상적인 건강한 고동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두컴컴한 미로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낭떠러지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되돌아서기도 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온통 거칠고 무서운 풍경이 있을 뿐 아늑하고 안락한 고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따가 무서운 의문이 그녀를 사로잡으려 했다. 폴을 빨리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도 영원히 정의가 충만한 천국으로 가버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주홍글씨는 아직 그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딤지데일 목사가 밤을 새우던 날 그를 만나보고 나서는 새로이 반성해야 할 재료가 생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목사가 비참하게 허덕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허덕일 기력마저 없어진 상태에 이른 그를 목격했던 것이다. 그가 이미 정신 이상의 상태에 빠졌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직전의 상태에 있음을 보았다. 회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침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효력이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돕고 보살펴서 아물게 해 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랑의 손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해지기는커녕 치명적인 독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할 나위도 없었다. 본성을 감춘 적이 항상 그의 곁에 붙어서 친구며 조력자임을 가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딤지데일 목사의 본성이 지닌 섬세한 용수철을 주며 놀고 있는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이렇게 혹심한 해독이 예상될 뿐 아니라 행복이라고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지도록 방관한 것이 처음부터 헤스터 자신의 진실이나 용기나 성실성이 결여된 탓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당한 파멸보다도 한층 더 암담한 파멸로부터 이 목사를 구하기 위해 로저 칠링워스가 가면을 쓰고 행하려는 계획에 묵묵히 따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변명이었다. 사실 목사를 돕고자 하는 판단에서 그런 길을 택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두 가지 길 중에서 더 비참한 길을 선택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직 손을 쓸 수 있는 한 자기의 실책을 보상하자고 그녀는 결심했다. 괴롭고 혹독한 7년간의 시련을 통해 이제는 굳세어졌으니 로저 칠링워스와 마주 싸울 만한 힘이 생긴 듯했다. 감방에서 로저 칠링워스를 처음으로 만나던 날 밤,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로저 칠링워스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자기의 힘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때와는 다르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헤스터의 자리는 꽤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늙은이는 비루한 복수를 꾀했기 때문에 헤스터와 동등한 수준, 아니 그 이하로 자신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헤스터 프리는 전 남편을 만나 그의 소나기로부터 희생자를 구해내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런 기회는 쉽사리 닥쳐왔다. 어느 날 오후 벌을 데리고 이 반도의 호젓한 곳을 거닐고 있으려니까 마침 늙은 의사가 한쪽 손에 바구니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약초를 캐기 위해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